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빠입니다. 이번에는 명저 해설, 인덱스 투자의 교본, 패자의 게임, 찰스 앨리스. 오늘은 패자의 게임이라는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6판이라고 적혀져 있으니 굉장히 오랜 기간 읽혀져 온 고전적인 명저입니다. 본질적인 내용이 적혀져 있다고 생각하며 항상 투자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무의미라고 적혀져 있는 대로 인덱스 투자를 추천하고 있으며 그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는 한 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덱스 투자라는 것을 알고 그것에 흥미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든든한 책이 아닐까 합니다. 이미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장점을 더욱 잘 알고 의미를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100만 부 이상 팔렸고 오랜 기간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다른 책에서도 많은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특징으로서는 먼저 개성적인 타이틀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먼저 패자의 게임이라는 타이틀의 의미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책의 목차입니다. 패자의 게임이란 무엇인가? 번개가 치는 순간, 운용기간의 변경이 리턴을 내린다. 개인 투자가의 10계명입니다. 첫 번째, 패자의 게임이란 무엇인가? 예를 들어 테니스 시합을 봅시다. 프로 시합이 되면 실수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패자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하면 눈이 번쩍 뜨이는 훌륭한 쇼트를 한 사람이 프로의 시합에서는 이깁니다. 이것이 바로 승자의 게임입니다. 한편 아마추어 테니스 시합은 어떨까요? 게임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시합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실수에 의해서 득점을 얻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기에 시합을 잘 하는 것에 유무와 상관없이 실수를 적게 하는 것이 이깁니다. 이것이 패자의 게임입니다. 투자라는 것도 이 패자의 게임과 동일해서 실수를 적게 하는 것이 이긴다라는 게임이라는 것이 이 패자의 게임이라는 제목의 유래입니다. 인덱스 투자라는 것은 시장 평균의 리턴을 확실하게 가져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대해서 액티브 펀드를 하는 것은 개별 투자자는 인덱스에서의 리턴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얻기 위해서죠. 그러나 이런 시장 평균 이상을 한다는 것이 바로 패자의 게임, 즉 누군가의 실수에 의해서만 이길 수 없는 그런 게임이라는 것을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 운전도 동일합니다. 패자의 게임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법정 속도보다 플러스 10km를 웃돌게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은 레이스가 아닙니다. 적정한 스피드로 사고를 일으키지 않고 무사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합니다. 예로 들었듯이 적정한 스피드로 무난하게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인덱스 투자입니다. 빠른 스피드라면 누군가가 실수라도 한다면 자동적으로 이길 수 있으나 자기 자신이 실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것이 시장 평균을 넘어서려는 투자입니다. 인덱스 투자라면 그렇게 타이밍을 물을 필요도 없을 것이며 그 정도의 코스트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코스트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두 번째, 번개가 치는 순간. 본서의 중심적인 생각들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투자자에게 있어서 주식에 투자해서 장기간 그곳에 멈춰져 있는 자금의 운영 성적이 최고입니다. 장기간 그곳에 멈춰져 있는 자금이 최고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과거 75년간 900개월의 장기간으로 볼 경우 상승한 부분의 대부분은 단 6개월간 7% 뿐이었습니다. 이 순간에 일부 상승 기간을 놓쳤다면 75년간이라고 한다면 직장인의 현역 기간 약 38년이라고 한다면 약 2세대분이 되기 때문에 이익의 대부분을 손실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좀 더 상세하게 보면 과거 73년 중에서 베스트 5위를 놓치게 된다면 이익의 절반을 손해본다고 보면 됩니다.
72년 중에 5일입니다. 거의 일순간입니다. 본서에서는 이것을 번개가 치는 순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그 순간에 시장에 투자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 이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타이밍을 정확하게 보고 지금이 살 때다, 지금이 팔 때다 라는 타이밍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면 그 일순간의 리턴을 확실하게 즐길 수 있을지 없을지는 도박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번개가 치는 순간에 확실하게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 장기간 보유하는 것에 또 다른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식의 이익률이라는 것은 장기간 바라보면 평균적인 숫자를 수렴합니다. 이것은 주식과 채권과 현금의 인플레이션 조종의 수익률의 변동폭을 1년에서 5년 평균, 10년 평균이나 25년 평균까지 전부 보는 겁니다. 당연하게 단기로 보면 볼수록 진폭이 크게 보이지만 장기간의 안목으로 보면 볼수록 점점 평균적인 수치로 회귀하기 때문에 장기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가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1년간의 기간으로 본다면 플러스 50%에서 마이너스 40%까지의 폭은 가장 큽니다. 하지만 그것을 20년에서 25년간 계속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체로 10% 정도의 리턴으로 평균적으로 회귀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처럼 비슷한 그래프가 여러 가지 책에서도 있지만 이 그래프의 좋은 점은 채권과 현금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기간으로 볼 경우 채권, 현금과 비교해보면 압도적으로 주식이 유리합니다. 거의 확실하게 자산 증식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좋은 성적이 됩니다. 단 이것을 평균을 하게 되면 평균 9%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약간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인플레이션 조정 후에 실질적인 수치지만 명목상으로 본다면 과거 50년간 마이너스 43에서 플러스 54 사이에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겁니다. 확실하게 평균 9%가 되지만 9%가 되었던 해는 실제로는 거의 없습니다. 40%에서 50%는 아니지만 10%에서 20% 정도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반복하며 평균하면 9%라는 것이지 짧은 기간으로 본다면 이 정도의 폭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단기간의 리스크를 인식하고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운용기간의 변경이 리턴을 내린다. 어쩌다 투자를 시작한 타이밍이 좋지 않아서 시작 시점에서 1에서 2년간 크나큰 손실을 연속해서 냈다고 합시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고 포기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간단하게 운용기간은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생각했으면 하는 것이 에토레의 법칙입니다. 슈퍼마켓의 계산대에서 저쪽이 더 빠를 것 같아서 열을 바꿨더니 그 열의 진행이 생각보다 느려서 결국 처음에 있었던 줄이 더 좋았던 경험이 있으시죠? 하수의 움직임에 동요되지 않아서 좋았다라고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에토레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투자에 있어서도 운용기간을 바꾸거나 상품을 중도에 해약해서 다시 사는 것은 굉장히 효율이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최근의 성적이 훌륭한 매니저에게는 신규 고객이 모이고 최근의 성적이 좋지 않은 매니저로부터는 해약이 쇄도합니다. 즉, 많은 사람들은 최근 성적이 좋은 매니저 쪽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신규로 채용이 늘었던 매니저는 그 후 해약된 매니저보다도 성적이 나쁘게 나옵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쪽이 그 후의 리턴이 더 높았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정말 슈퍼마켓의 계산대와 정말 똑같은 상황입니다. 더욱이 거기에는 비용도 더 들었습니다. 이 책에서도 적혀 있는 대로 투자라는 것은 솔직하게 말하자면 마이너스 썸 게임입니다. 왜 그러냐면 수수료를 떼어가는 운영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운영기간이 없다면 제로섬 게임입니다만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썸 게임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에 이런 수수료를 쓸데없이 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최초 몇 년간이 좋지 않더라 하더라도 간단하게 자신이 가입한 인덱스 펀드를 해약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이것도 결국 처음에 말한 말의 요약이 됩니다. 장기간 그곳에 멈춰 있는 자금이 가장 최고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개인 투자가의 10계명. 마지막으로 이 책의 후반부에 있었던 개인 투자자의 10계명을 소개합니다. 1. 저축을 하세요. 먼저 저축을 통한 투자 초기 자금을 만들라라는 겁니다. 2. 주식시장에 바로 앞만 보고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나 상대는 프로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시장의 거의 90%는 기관 투자자이거나 전업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어쩌다 한번 이겼다 하더라도 다음에도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주식 투자는 도박과 같기 때문에 시장 상황으로 승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 세무상 유리하다는 이유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세무상 유리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만 이것이 먼저 고려돼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는 이야기입니다. 4. 자신의 주택을 자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미국 책이지만 한국에서는 더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미국보다 한국이 보다 주택의 자산 가치가 남지 않는다고 데이터가 말해주기 때문에 적어도 자신이 지불한 금액만큼 가치가 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경우 지불한 금액보다도 자산 가치가 적어지는 것이 바로 집이 대부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5. 상품 거래는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이른바 코모디티입니다. 이것을 투기라고 이 책에서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판매하는 업자가 가장 돈을 번다는 의미입니다. 6. 증권회사의 담당을 조심하세요. 분명 그들 대부분은 훌륭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업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서 돈을 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돈을 버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 달라는 겁니다. 7. 새로운 금융상품에는 손을 대지 마세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돈을 지불하게 하기 위한 상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8. 채권은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분산을 함으로써 리스크를 낮추거나 포트폴리오의 변화 변동을 안정화시킨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만 이 책에서는 채권의 약점에 대해서 적혀져 있습니다. 변동 리스크는 주식과 동일하게 있으며 그와 동시에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에 약하다는 겁니다. 그 점에서는 주식은 인플레이션에 강하기 때문에 인덱스 주식을 사둔다면 괜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채권을 조금은 포트폴리오에 넣어둠으로써 리스크를 줄이는 장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유효한 경우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9. 투자 계획. 투자의 목적, 방침, 계획서를 작성하고 확실하게 계획대로 움직이세요. 10. 직감을 믿지 마세요. 상승장 후에 대폭락이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있고 폭락장을 맞이했을 경우에는 미명전이 가장 어둡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는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 책의 마지막에 실려 있습니다. 결국 주식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무슨 난리가 났던 간에 인덱스 투자로 사두었다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결론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 간단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언제나 심플하고 간단하다고 하더라도 이 책에서 사례가 무지하게 알기 쉬웠기 때문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들조차 목을 청결히 하고 손을 씻으세요 라고 합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감기 증상이 있으면 주말에 병원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치과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치질을 매일 정성을 다해서 합시다라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간단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치과 의사가 필요한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로 계획적으로 예습 복습을 합시다라든가 기본적인 내용들이 아닙니까? 이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투자에 있어서도 인덱스 투자로 사두고 방치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유효하며 많은 공부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운영 방법입니다.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심플하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간단한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 책에서는 주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승자의 게임, 즉 지금과는 다른 시장의 상황이었다고 말하지만 지금도 더 이상 투자자들의 레벨이 내려가지도 않을 것이며, 그렇게 생각한다면 앞으로도 줄곧 이 패자의 게임이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1960년대 옛날처럼 승자의 게임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기에 패자의 게임이라고 생각한다면 인덱스 투자로 사둔다는 전략이 잘못되는 일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인덱스 투자를 하는 비율이 점점 더 늘어납니다. 앞으로도 시장에 도는 인덱스 투자로 들어올 비율은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덱스 투자를 사두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적절한 투자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패자의 게임을 소개한 내용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새롭게 인덱스 투자의 유효성을 인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